부당해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놈! 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법률사무소 지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와 유튜브 댓글, 유선 상담, 비대면 온라인 상담까지 이제 다양한 통로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과 저희가 이제 드린 조언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받는 임금이 문제가 있느냐, 최저임금에 미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최저임금이 미달하는지나 이런 것들은 포털이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나의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합친 이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수식에 넣으시고 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2길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이 수식에 넣으시면은 본인의 이제 근무 시간과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시급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이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보다 좀 복잡하게 교대제나 40시간 미만으로 매일 좀 근무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경우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사할 때 본인의 경력을 담은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이력서에서 일부 이력을 좀 잘못 채워 넣은 경우에 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지 되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허위 이력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의성이 없거나 실수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판단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채용 취소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이제 해고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을 하는데 당락의 결정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쓰여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채용 취소는 일종의 부당한 해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상담 사례 중에서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을 할 테니 한 달만 더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로자분께서 좀 홧김에 나는 그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겠다라고 나온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날까지 일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제 그 회사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일찍 그만두는 것은 이제 권고사직으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합의된 날보다 일찍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사직서를 내고 언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합의를 다 끝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너 오늘까지만 일해 라고 해버리면은 이것은 그 자체로 그냥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낸 상황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고에 해당을 하고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임금 상당액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가 예정된 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임금을 받을 수는 없고 예정된 사직일까지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을 다 합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포괄임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 연장수당 같은 것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남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들어가 있는 수당보다 내가 실제로 더 많이 근무를 했다면은 그 차액은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초과 수당은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퇴직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은 이제 퇴직연금에도 이제 적립을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2분의 1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예전에 받았던 경영 성과급이 알고 봤더니 평균 임금이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한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2분의 1인 1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적립을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적립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근무 중일 때는 뭐 이것도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퇴사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금액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3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했던 상담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은 이런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